You'll be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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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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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okay,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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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okay, okay, 그때 미리 언급한 대로 설해섬 낚시꾼의 경찰 목격담을 자세히 파헤치는 영상을 제작하던 도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민씨 실종날 한강 접촉사고 당사자라는 사람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당초 설해섬에서 낚시를 하던 목격자는 경찰들이 출동했던 것을 3시 50분경 목격했고 낚시를 이제 철수하고 가던 시간인 4시 19분까지도 경찰들이 계속 있길래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 사진에 표기된 새벽 4시 19분입니다. 정민씨는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2시부터 4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제보였습니다. 정민씨 실종 지점은 이곳, 목격자의 위치는 이곳, 그리고 경찰 출동 위치는 이곳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진을 찍었다는 목격자의 위치는 이곳이며 해당 사진을 발길에 높여보면 한 레스토랑 건물이 보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던 이 레스토랑 건물 근처는 실종 지점으로부터 도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 이 목격담이 올라왔을 때인 5월 초부터 사건과의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이 한 차례 접촉사고 때문에 경찰차 2대가 출동했던 것이라고 일주일 전쯤 해명하였지만 경찰차 대여섯 대와 강가와 수풀에서 플래시를 비추며 수색하는 경찰 10명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경찰이 이 시각 출동했던 사실의 진위 여부 자체는 경찰도 인정했으니 팩트가 확인된 것이고 저는 이 목격담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한강 대학생 친구의 CCTV를 발견하였기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며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새벽 한강 접촉사고의 당사자라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익명 게시판에서는 이날 새벽 내내 이 설해섬 근처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며 활발히 토론 중인 분위기였는데요. 이 레스토랑 입구에 있는 CCTV를 확인 요청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갑자기 자신이 접촉사고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알았다는 느낌으로 별 생각 없었는데 알고 보니 한강 실종 사건이랑 교통사고 날짜와 시간대가 겹치더라며 우연히 알게 된 듯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새벽 5시 55분입니다. 접촉사고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글에는 KB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보상 진행 조회 화면과 당시 112 신고 통화 기록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설해섬 낚시 목격자의 사진을 인용하여 자신의 당시 접촉사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글쓴이는 아이폰 사용자라고 합니다. 네모칸 초록색이 본인의 차, 노란색이 자신의 차를 박은 BMW X6, 나머지 빨간 네모칸이 출동한 경찰들이라고 했는데요. 왼쪽 경찰차가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음주 측정이 필요하여 뒤늦게 합류했던 경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발하자 말이 매우 많다며 당시 설해파출소에서 출동한다고 문자가 왔던 내역도 공개하였습니다. 사고 난 차량이 왜 저렇게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선 설명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데요. 사람들이 사고 당시 사진이 있냐고 하자 그 사람은 당시의 사진을 찍은 것을 올렸습니다. 흔들린 탓에 경찰차의 번호 등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에 경찰이 최소한 3명 이상이 서 있고 상대 사고 차주로 보이는 여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SD카드 리더기가 없으니 편하게 경찰에 연락하여 받는 방법을 택하겠다며 블랙박스 공개를 예고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믿지 않자 화가 난 것인지 아침 10시경에는 너네들 행동 거지가 먹 같아서 불박 안 올린다 라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접촉사고 당사자가 공개한 당시 경찰 출동 사진을 시간이 조작되거나 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거리뷰로 확인하여 대조하여 보았을 땐 위치는 신빙성이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다른 네티즌이 직접 해당 레스토랑의 CCTV를 확인 요청하였는데요. 새벽에 자동차 2대 이상이 레스토랑 앞에 왔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나 접촉사고 주장 글과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14일이 지나 영상이 지워져 남은 정보로만 확인된 것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아쉬운데요. 이럴 때마다 초동 수사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당시에 접촉사고가 있던 자체는 신빙성이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블랙박스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기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글쓴이의 석연치 않은 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쓴이가 직접 공개한 본인의 차종입니다. 캡처화면 오른쪽 아래 앨범 타임라인을 보면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 보험사 직원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진 앨범에 다른 차를 왜 각도별로 찍었냐는 물음에는 내 프라이버시를 왜 알고 싶은데?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해섬 낚시꾼의 경우도 처음 목격담
공감 글을 올렸을 땐 장난치지 마라, 어그로 아니냐 등등의 의심하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딱히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또한 정민씨 아버지 블로그에도 이미 제보했었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댓글에도 담담히 응해주었었는데요. 그러나 한강공원 접촉사고 당사자라는 이 사람은 블랙박스를 요청하는 사람들 글에 SD카드 리더기가 없어서 볼 수가 없었던 건들아. 사람 죽었으면 그냥 안 됐다 하고 추모나 해주면 된다. 라는 등 다소 과격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한강 출동 목격담은 접촉사고였었다는 것은 인증하고 싶지만 자신은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없다는 이 사람. 월요일 새벽 5시부터 날이 밝고 저녁 7시가 돼서 다시 날이 저물도록 게시판에 계속 상주하며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다소 지나친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믿게 하고 싶다면 하루 종일 화를 내는 것보다 그 시간에 SD카드 리더기를 사와서 블랙박스를 침착한 태도로 공개해 주었다면 더욱 빠르게 사람들의 오해를 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이상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증글 중 보험사 보상 진행 조회 화면인데요. 폰트라던가 글씨 그리드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40대 중반이라며 상대 차주의 개인정보가 나온 부분입니다. 글쓴이는 20대라고 했고 BMW X6 차량은 상대방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40대 후반? 사고 접수 내용에 상대방 운전자 차종 및 나이 정보가 이렇게 떠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KB 손해보험에서는 접촉사고 나면 홈페이지 사고 접수 내용 조회할 때 상대방 나이나 차종이 나오나요? 이제 KB 쪽에서는 접촉사고로 인한 사고 접수 시에 네, 모바일로는 사고 내용 처리 결과 그리고 상대방 인적사항은 마스킹 처리가 된 성함과 차량 번호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아, 성함하고 차량 번호 정도만요? 네네, 마스킹 처리가 돼서 네네. 네,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접수가 되면 사고 처리 담당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나이대가 표기되진 않나요? 나이대 말씀이신가요? 네, 생년월일 정도는 따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생년월일 정보도 따로 확인이 안 된다? 네네.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KB 손해보험 모바일 캡처를 올린 것을 봤는데 상대 운전자의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모바일로 확인하기로는 따로 생년월일은 따로 확인이 안 되고요. 상대방의 이제 성함과 차량 번호 정도가 이제 마스킹 별표로 마스킹 처리된 네네, 그런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해당 페이지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은 마스킹 별표 처리가 된 성함과 차량 번호만 확인이 되며 상대방의 나이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보험사에 확인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저 사고 내역 정보는 결국 합성된 가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거짓말을 하고 합성까지 해가며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적어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민씨 실종 시각 한강에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을 그저 단순한 접촉사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며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람이 있으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설해섬 근처 출동 사건을 은폐하고 싶다는 것, 저는 저 사람이 올린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날 그 장소에 있었고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유력하고 거짓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친구 A가 정민씨 아버지에게 했던 이 증언을 들었을 때 느꼈던 기분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며 정민씨 수사에는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와 참 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친구와 부모가 셋이 한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CCTV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돼서 네티즌들의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접촉사고였느냐 아니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정민씨가 실종되었던 그 시간, 이 장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들, 그 접촉사고를 담당했던 보험 직원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정민씨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의 가족, 친척, 지인 등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경찰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지나 삭제된 CCTV와 블랙박스라고 할지라도 레스토랑의 협조를 얻고 데이터 복구 업체를 통하여 복원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날 새벽에 출동했던 경찰차들의 블랙박스도 모조리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사건은 하루가 지날수록 날마다 새로운 진실이 밝혀